정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 기관을 옮기려고 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로 가는 게 좋죠? 라는 질문이에요. 활동 사진을 얼마나 보내주는지, 뭐 하루에 몇 장씩 보내주는지 이걸 체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유목맘이에요. 예전에 교사의 시각으로 아이 첫 소풍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죠.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도움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곧 유치원에서 유아 모집이 시작되죠. 어린이집은 이미 입소 대기를 하셨을 테고요. 10여 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유아에게 좋은 환경의 기관은 어떤 건지, 유준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엄마의 시각으로 바라본 유아교육기관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요즘은 어떤 분야에서든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고 그 때문에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게 되기 마련이죠. 특히 육아에서는 양육자가 기준점을 바르게 잡으시고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일단 경계하시면서 내 아이를 올바르게 육아함에 있어서 다각적 시각으로 참고하시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옮겨야 할지 아니면 재원을 할지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영상을 보시는 동안 현 기관을 떠올리시면서 다소 걸렸던 부분들이 정말 기관을 옮길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인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정말 길었죠.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현 만 2세 19년생 친구들이 내년에 유치원 입학 연령인데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학, 입소 연령은 깊게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특히 어린이집은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사립, 국공립 형태를 지닌 유치원과 민간, 국공립, 가정, 법인, 직장, 부모협동 형태를 가진 어린이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가가 제시한 유아와 놀이가 중심인 누리과정으로 교과과정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유아반 연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일정 부분까지는 동일한 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자, 먼저 내 아이의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돼야 하는 점은, 양육자가 지금까지 아이를 기르는 데 가졌던 양육관을 떠올려 보시고 교육적 가치관을 앞으로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때 내 아이의 성향과 기질을 밑바탕에 깔아두고 생각하시다 보면 유아교육기관을 고를 때 사실 답은 쉽게 나와요. 이제 여기에 부가적인 것들을 대입해서 기관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일단 유아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입소문이나 지역카페 정보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입학 설명에는 그닥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기관도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다양한 기관의 설명회를 듣다 보면 유아교육 기관마다 그 기관이 유아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치롭게 생각하거나 교육 철학, 교육 방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요. 정규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과 달리 많은 사립기관들은 몬테소리, 레조 에밀리아, 프로젝트, 발도르프, 인성교육, 생태활동, 종교교육 등 여러가지 특색 교육 과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가장 눈여겨보실 점은 하루 일과표인데요. 여기에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선택 활동, 이 시간이 일과 중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자유선택 활동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유는 아이들끼리 놀기만 한다, 교사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놀면서 사고하고 성장해요. 유준이도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외치는 뽀로로가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자유선택 활동은 특히 유아반 연령에서는 준비된 흥미영역 활동 중에서 아이의 주체적인 요구와 그날의 흥미에 따라서 노래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수행해 가면서 유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가치가 무척 높아요. 교사는 전날에 유아들의 놀이 상황을 지켜보고
흥미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활동을 준비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유아기에는 자기선택 활동 시간이 활동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고 주도성도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조절력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사 주도 하에 너무 많은 것을 주입해서 아이가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일과표를 살펴보고 오전 일과 시간에 특색교육 과정이나 기타 부가적인 활동 등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채택해서 관광식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 특성에 따라서 오전 교육 과정 내에 매일 뭐 영어 활동이라던가 뭐 아뜰리에 활동 같은 이런 게 기관의 특색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과표에서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본 교육 과정보다 특색 활동이 주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간 교육 계획안을 살펴보시고 월간 주제가 계절이나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행사가 한 달에 2회 이상으로 또 너무 많지는 않은지, 월간 주제나 계절에 따라 해당하는 월에 진행하는 행사, 견학이 서로 연관돼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 후 과정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특별활동이라고 하죠. 한 아이당 하루에 한 과목, 1시간 이내에서만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오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없고 정해진 활동에 그냥 참여해야 하는 거라면 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인지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 중간에 교실 라운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에는 당연히 쓸고 닦고 뭐 대청소를 했겠죠. 근데 또 그 와중에 우리 엄마들은 지저분한 게 보인다요. 진짜 이상하죠. 그런 건 일단 뒤로 밀어두시고 교실을 창밖으로 바라봤을 때 교구가 오래돼 보인다. 물론 깨끗하고 새 옷 같은 것이 뭐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반의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교구나 환경 구성을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작업되어진 뭐 공동 작품이나 활동의 결과물 등으로 교실 환경을 채워나가는 거죠. 설명회를 대부분 10월 중순쯤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게 되죠. 주제 활동이 중반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직접 확인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실 내 화장실 설치 유무인데 아이가 대소변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면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설비적인 부분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관을 선택할 때 아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제 저만의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기관에 따로 묻지 않아도 입학 설명회 때 확인이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캐치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받은 질문인데 제가 답변을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기관을 옮기려고 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로 가는 게 좋죠?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이 부분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의 문제인 거지 뭐 무조건 5세부터는 교육 중심의 유치원을 보내야 한다. 아니다. 아직은 보육과 교육에 적절히 섞여 있는 어린이집이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은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고 해서 모든 언이 뭐 개별 유아에 대한 뭐 섬세한 케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모든 원이 보육에만 치중해서 일과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일단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을 놓고 이제 비교를 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 선택 시에 이제 부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전세를 역전해서 주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먼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변에 이제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아이들의 하원이 다소 이른 유치원은 안정적으로 다니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종일반이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지 그 시간까지 남아있는 유아들은 이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체크하시고 중요한 방학 기간, 방학이 며칠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낮잠 시간이 없는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만 3세에서 4세까지 낮잠을 자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따로 이제 보육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이제 알게 모르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숲 관련 기관은 아이의 성향도 있겠지만 양육자의 마인드가 또 중요해요. 이제 아이들은 실내에서보다 실외로 나가면 쉽게 흥분하거나 이제 자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오랜 시간 숲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실내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는 친구들보다 이제 다칠 확률이 조금 더 있겠죠. 안 다치고 안전하게 다녀오면 좋겠지만 이제 장소가 풀숲, 뭐 산속이기 때문에 추운 날에는 이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벌레에 물린다거나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살갗이 벗겨지거나 하는 이제 다치는 일들이 생겨요. 이때 아이도 양육자도, 아니면 이제 양육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게 예민하다고 생각이 되면 생태 중심 기관은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 3세의 경우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어린이집은 이제 15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치원은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이제 규정이 되지 않아서 뭐 13명에서 뭐 20명까지 1대 다수가 한 교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투단임 시스템일 수도 있고 보조교사나 종일반 교사가 부단임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유치반으로 갈수록 이제 유아 비율이 적으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나 이제 활동의 질이나 또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 부분도 내 아이가 소극적인 성향이라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래 관계를 연습하는 기회로 삼을 건지, 아니면 소수 인원인 기관으로 알아보는 게 아이에게 긍정적인 방향일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또한 이제 집과 기관의 거리도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인데,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내 아이가 탑승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0분 정도까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진이처럼 멀미하는 친구들은 통학버스로 장시간 등원하는 건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고통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마음에 드는 유아교육 기관이 집에서 먼 곳인데 이제 초등학교 갈 때 내 아이만 이제 다른 동네에서 다녀야 하니까 친구가 없어서 소외될까봐 기관을 선택할 때 이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죠. 유아기의 또래 관계는 얕지만 생각보다 넓어요. 유치원 친구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같은 반이 될 확률도 적을 뿐더러 친구 관계가 이전처럼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제 점차 가치관을 형성해 가면서 아이들은 본인 성향에 맞는 친구를 찾게 되고,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또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니까 이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기관에 재직 중인 교사의 근속 연수도 양육자들이 살펴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교사들의 근속 연수를 살펴보실 때에는 7, 80% 이상의 교사들이 1년에서 한 2년 이하로 좀 짧게 근무를 했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속 연수가 대체로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부분까지 체크해 보셨는데 고민 중인 기관들이 서로 비등하다 싶을 때, 이제는 이제 가장 하단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은 내 아이가 즐겁게 기관 생활을 하는데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자, 기관에서 유아 활동 사진을 얼마나 보내주는지 이거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즘 교사들이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교육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원화가 15명인데 한 활동에 이제 2컷씩만 찍어도 이제 30장이에요. 근데 교사는 30장만 찍는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100장, 200장을 찍고 활동 중에 또 한 번 확인하고, 다 아이들이 인원수대로 다 잘 찍혔는지 일과 후에 그 중에서 또 이제 고르는 시간을 가져요. 사진을 많이 찍는 게 과연 내 아이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이제 빼앗는 건 아니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장, 이제 키즈노트 유무나 교사의 유선 연락 횟수, 이제 부모 참여 수업이나 이제 특별한 행사나 외부 견학 횟수 등은 이제 분명히 이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두지 마시고 유아교육기관이 가진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난 이 부분만은 이제 절대 포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사들의 표정이나 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표정까지 이제 관찰하는 분들도 계세요. 잠깐의 모습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 또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유치원은 이제 오전 간식이 없는 기간이 훨씬 많아요. 이제 급간식 부분은 지역마다 이제 지원금도 다르고 또 어린이집과 급간식만을 놓기에는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급간식을 놓고 비교하기에는 어린이집은 이제 오전 간식, 오후 간식 전부 다 나오니까.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식단표와 식단 사진을 확인한다 하여도 양육자가 일일이 어떤 재료로 어떤 환경에서 조리가 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급간식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온전히 믿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의 외관이나 내부 시설 설비에도 기준을 두는 분들이 계신데 오래된 기관이라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인가받은 지 얼마 안 된 기관이라면 깨끗하고 실외 놀이터나 교육 환경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이 생활할 때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아쉽긴 하지만 이제 크게 개의치는 마시고 이와 같은 사이로 기관 선택에서 이제 후자로 밀어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색과 뭐 각 기관마다 특성화 프로그램 종류가 모두 다르고 이제 각 가정에서 체감하는 원비의 기준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유아교육 기관을 보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과 관내 기관들이 원화 모집이라는 경쟁 구도로 인해서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과를 구성하거나 과도하게 학습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그러한 부분들이 잘 맞는다면 고민할 여지는 없는데 대부분 학습적인 분위기의 기관들은 양육자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정작 내 아이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가장 적합한 곳으로 기관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다녀보면 다르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저도 교사로 이제 오랜 시간 일을 했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그런 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 아시죠? 타협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타협하시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는 부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 입장으로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공감하고 굉장히 묵직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말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평등한 시각으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선생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